반갑습니다. 박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왜 업데이트가 됐냐? 사실 좀 녹음에 문제가 있어갖고, 녹음 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16강전 이제 마지막 두 경기죠. 마지막 두 경기를 저희가 아예 날리고 이제 8강전을 이제 되짚어보는 그런 방송을 업데이트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홍기사와 저 박기사의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우선 제 불찰로 인해서 제 녹음기 상태가 엉망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번에 11화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계속 탁탁 튀는 소리도 나고요. 이게 계속 좀 말썽을 부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녹음을 해놨는데 그 파일마저도 그런 식으로 돼서 아예 통편집으로 날려버릴까, 아예 이거는 업데이트를 안 해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홍기사가 그래도 준비한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서비스 컷 비슷하게라도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홍기사와 고민 끝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홍기사가 그 벨기에 경기를 준비를 했어요. 벨기에와 미국이죠. 예, 재미난 경기를 준비했는데 그걸 또 날려버리기가 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홍기사가 준비한 그 경기를 저희가 방송을 해드리고요. 서비스 컷이라고 생각하시고, 날짜가 좀 지났지만 8강조차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서 제가 여기서 16강을 다시 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컷 비슷하게나마 홍기사의 방송이 나갈 겁니다. 이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12회 방송이죠. 그러니까 이제 13회 방송 때는 8강전 경기 전부를 저희가 리뷰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홍기사도 오고요, 김기사도 함께 참여를 해서 다 같이 녹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서비스 컷도 홍기사가 아주 재밌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사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음악 한 곡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악 선정에 뛰어난 감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DJ 팍의 이번 음악 역시 라틴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나마 일상 속에서 조금 신나는 엔돌핀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한 곡 듣고 홍기사의 서비스 컷 16강전 벨기에와 미국 경기 재밌게 녹음됐습니다. 그 방송 즐겁게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사입니다. 제가 택한 16강 두 번째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열렸던 벨기에 미국의 경기입니다. 제가 벨기에 미국의 경기를 택한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좀 제가 벨기에라는 팀을 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벨기에라는 팀을 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미국이라는 팀을 한번 보고 싶었기 때문에, 먼저 그 책임감을 갖고 이 경기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벨기에는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팀인데, 생각보다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프리뷰했을 때 김 기사가 평가한 대로 조직력이 많이 약할 것이다 라는 평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친선전 때 봤듯이 벨기에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는다.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직력만 갖춰진다면 정말 그 월드 클래스 팀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젊고 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조직력만 갖춰지면은 그 우승 후보로도 손색이 없다, 이런 평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월드컵 시작하고 조별 예선, 우리나라와 같은 조였던 H조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좀 실망했습니다. 조직력도 조직력이지만 벨기에 자체 팀이 약간 공격적인 팀이라고 했는데 그 공격을 제대로 좀 보지 못했다고, 뭐 계속 승리를 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시원한 맛은 좀 못 느꼈어요, 벨기에. 그래서 이번 경기에 조금 조직력이 갖춰진다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사실 미국이란 팀이, 그 미국의 축구팀이 좀 저평가되는 방면이 좀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내에서만 그런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미국의 다른 스포츠 있잖아요. NBA, 뭐 그 야구, MLB, 뭐 아이스하키 등등 그런 좀 굵직굵직한 스포츠들, 사이즈가 큰 스포츠들 때문에 축구가 상대적으로 좀 MLS가 주목을 못 받는 면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모르겠으나, 미국이라는 팀이 참 경기를 잘하고 투자도 요즘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뭐 만수르 감독이 투자를 하고 뭐 비아가 이적했다라는 뭐 소식도 들리고 그랬는데, 그런 방면에서 또 미국 감독이 클리스만 감독이잖아요. 독일의 레전드. 그래서 뭐 항상 독일은 우승 레전드가 DNA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국가대회, 국가대항전만 나오면 독일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이런 나라의 레전드인 선수가 미국의 감독을 맡았을 때 어떤 모습,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궁금해서 이 경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솔직히 요즘 거의 경기 다 중계를 많이 보는데, 저도 그냥 보는 거랑 또 이 방송을 맡겠다고 보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5시 경기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가 보고 싶은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 김 기사랑 박 기사한테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받고 같이 이제 합의를 해서 제가 이 경기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히 보면 벨기에는 피파 랭킹 11위, 미국은 피파 랭킹 13위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랭킹상으로는. 그리고 뭐 언론에서 표현하는 걸 좀 인용해 본다면, 벨기에는 뭐 지금이 진짜 골드 제너레이션이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요. 사실 저도 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그게 잘못된 거고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모습, 그 기량만 본다면 지구방위 대급이죠, 사실. 루카쿠 선수가 뭐 지금 막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리그에서 보여준, 에버튼에서 보여준 경기 실력은 정말 괴물에 가깝다 라는 평도 많이 받고, 아자르 선수 자체도 막 첼시를 먹여 살렸다, 뭐 정말 드리블이 메시랑 호날두가 많이 주목받는 게 아니다, 뭐 이런 평도 받고, 뭐 펠라인 선수가 잠깐 맨유에서 지금 좀 하락세라고 하긴 하지만, 그건 뭐 팀 전술에 안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펠라인 선수 자체의 기량이 뭐 막 뚝 떨어졌다,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좀 팀 전술이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이런 선수 한 명의 면면으로만 따지면 정말 지구방위대급이죠. 근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 상대를 열어보니 조직력은 어디 갔나, 우리가 평가하는 그것은 다 거품이었나, 평가전의 모습은 평가전이었기 때문인가, 이런 면에서 또 너무 어린 선수들이 많아서 국제적 경험이 부족해서 조직력이 부족하고 경험 부족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반면 미국은 뭐 네노라는 선수가 그렇게 막 스타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표현할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딱 생각하는 게,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워드 선수, 에버튼에서도 뭐 무난하게 키핑해주고, 키퍼로서 리더도 잘하고, 중종 슈퍼 세이브도 보여주고, 오늘은 거의 미친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죠. 미친 방어. 어찌됐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루카쿠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 최전방에 벨기에의 최선봉에 루카쿠 선수가 있고, 미국의 최후방에 하워드 선수가 있고, 같은 팀 동료끼리 얼마나 치고받을까라는 생각도 좀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 루카쿠 선수는 주전으로 나오진 못했죠. 네, 먼저 경기 전 인터뷰를 보시면요, 재밌는 부분이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 해당 경기 심판으로 이제 알제리 출신의 드자멜 하이모우디라는 심판이 배정이 됐어요. 알제리 출신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알제리가 프랑스어를 쓰잖아요. 그런 프랑스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클리스만 감독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알제리 심판은 그라운드에서 벨기에 선수들과 프랑스어로 대화할 수 있지만 우리와는 그렇지 못하다. 알제리는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막판에 터진 골로 물리친 팀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언어적인, 사실 컴플레인 할 때 우리는 막 말하지만 그게 걔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컴플레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면 이제 빌무츠 감독, 벨기에 마르크 빌무츠 감독이죠. 벨기에 마르츠 빌무츠 감독은 크리스만 감독이 주장하는 방식대로라면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알제리를 꺾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한 심판 배정이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솔직히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말보다는 언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오심 없는 심판이었으면 한다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시적으로 그렇게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알제리 출신의 심판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뭐 바뀌었다고는 그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앞부분에서는 물론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심판도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를 2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국제 심판들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래도 뭐 본인 모국어로 컴플레인 하는 게 더 편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선수가 컴플레인 할 때 한국어로 컴플레인하고 상대가 심판이 한국어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하지, 영어로 하면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심판 부분을 이제 인터뷰로 언급해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일단 공식 언어가 보통 2가지 언어를 쓰는데요. 브뤼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불어랑 플라미시를 같이, 플라미시 이제 네덜란드죠. 그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알고 있고, 북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네덜란드어를 주로 많이 쓰고, 남부 쪽 같은 경우, 남부 지방 쪽은 좀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2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라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본론으로 이제 경기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모두 아시다시피 벨기에가 2대1로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해서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8강은 아르헨티나와 붙게 되었고요. 재밌는 점이 조별 예선에서 조 1위로 통과한 팀들은 모두 전원 8강행을 했다는 사실이 또 재밌는 사실입니다. 데브라인 선수가 먼저 93분에 골을 넣고, 그 다음에 루카쿠 선수가 교체에 돼서 105분에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그린 선수가 바로 2분 뒤에 이제 한 골을 넣었죠. 짜릿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벨기에가 연장에서 2골 넣고 미국은 1골밖에 못 넣어서 벨기에가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출전 명단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 벨기에는 4-2-3-1 전술로 나왔어요. 요즘은 뭐 원톱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4-2-3-1 전술로 이제 나왔습니다. 골키퍼에 쿠르투아 골키퍼, 그리고 수비수에 베르통원, 콤파니, 반바이턴, 알더베이레르트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콤파니 선수가 나온다 못 나온다 말이 많았는데, 예, 결국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처진 미드필더에 이제 펠라이니 선수와 비첼 선수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공격수를 지원하는 아자르, 데브라이너, 메르탄스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수에는 선발로 루카쿠 선수가 아닌 오리지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의 미국의 일단 포메이션을 보면 4-1-4-1입니다. 예, 4-1, 4-1. 예, 수비수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놓고, 그 위에 또 4명의 미드필더를 놓고, 그 다음에 원톱인 공격수를 이제 출전시켜서 예, 벨기에와 맞섰는데요. 골키퍼에는 하워드, 그리고 수비수에 비슬리, 베슬러, 곤잘레스, 파비안 존슨,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캐머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베도야, 브래들리, 저메인 존스, 주시, 그리고 마지막 공격수의 댐프시 선수가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벨기에가 이긴 거는 2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맨 오브 더 매치로 이제 미국의 팀 하워드, 승리팀은 벨기에지만 그 맨 오브 더 매치는 팀 하워드 선수가 됐습니다. 이 실점은 비록 했지만 15회 선방에 빛나는 미친 선방이죠, 진짜. 그래도 막은 방향도 한 언론에서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줬어요. 분석을 해서 이제 기사화 시켰는데 다행이에요, 정말. 막은 장소조차도. 그러니까 어디에 약하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잘했어요. 골키퍼의 그냥 마지막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주목해봐야 할 점이, 미국은 수비적으로 좀 나왔고, 벨기에는 그냥 공격, 닭공식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이, 원래 센터백이었던 캐머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자르 선수나 뭐 데브라이너 선수 등 같은 개인기 좋고 빠른 선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고, 예, 좀 더 푸시하고 강하게 이제 태클도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터프하게 좀 막기 위해서 예, 캐머런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세웠습니다. 그에 반면 이제 벨기에 주목할 점은 선발로 루카쿠 선수가 계속 나왔는데 교체 선수로 오리지 선수가 계속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는데 오리지 선수가 루카쿠 선수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오리지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예, 오리지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경기 시작 1분 만에 그 데브라이너 선수의 좋은 패스를 봐서 슈팅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루카쿠만 벨기에 공격수가 아니다라, 나도 있다라는 것을 팬들한테 각인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벨기에는 공격하고 미국은 막고 간헐적으로 이제 오버래핑을 통한 역습을 통한 이제 공격을 보여줍니다. 전반에는 그래도 조금 미국이 중거리 슛도 때리고 뭐 박스 앞에서 이제 박스 밖에서 이제 뭐 빠른 선수들이 미국도 빠른 공격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격수들로 이제 해서 쿠르투아 선수를 좀 괴롭혔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물론 벨기에에 비해서는 많이 공격력이나 공격 횟수는 떨어졌죠. 결정적인 것은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벨기에가 더 공격적입니다. 특히 주목해볼 점이 후반 11분에 이제 헤딩을 해요. 오리지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그게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와요.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벨기에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의 후반 약 한 25분에서 30분 사이부터는 일방적인 공격으로 그냥 퍼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벨기에가.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었잖아요. 마지막 수비수는 골키퍼다. 예. 거의 뭐 하워드 선수와 벨기에의 11명과 하워드 한 명이 마치 붙는 느낌, 대결한 느낌인데 그것을 하워드가 다 이겨내고 연장으로 이끌어가죠. 예, 연장으로 이끌어가면서 빌모츠 감독이 승부수를 띄우는 것 같았어요. 루카쿠 선수를 투입해요. 사실 오리지 선수가 일전에 보여줬던 벨기에 공격수인 루카쿠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보다 훨씬 활동력도 좋고 공간 창출도 많이 하려고 하고 예, 수비를 벗겨내라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계속 오리 선수가 가거나 조금 더 이따가 교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오리 선수가 생각보다 많이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건 아직 더 뛸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놔둘 줄 알았는데 루카쿠 선수 바로 이제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승부수가 빌모츠 감독이 승부수였죠. 후반 연장 전반 2분 만에 데브라인 선수한테 패스를 줘서 브라이너 선수가 슈팅을 해서 골을 넣었어. 연장 첫 번째 골을 넣죠. 그 이후에 전반이 끝나기 전에 연장 전반 끝나기 전에 이번엔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받아서 또 루카쿠 선수가 슛을 때려요. 예, 그래서 2대0으로 연장 전반을 마칩니다. 예, 그리고 연장 후반 돼서는 이제 그린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따라가긴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경기는 끝나고 예, 벨기에가 2대1로 미국에게 연장 승부 끝에 8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좀 특별히 살펴볼 만한 곳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제 하워드 선수가 이제 한 기사를 시켜서 이제 몇 번을 막았다 뭐 이런 평이 있는데 하워드 선수가 벨기에가 미국전에서 총 38번의 슛을 때렸대요. 날렸는데 그중 27회가 유효슛이었대요. 그중에서 2번만 허용하고 다 막은 거예요. 근데 그 27회 중에서도 정말 27회가 그냥 골키퍼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가는 공이 아니라 정말로 날카롭고 임팩트 있는 슈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선수가 더 이게 맨 오브 더 매치를 받을 정도로 평점이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재밌었던 모습은 이제 중간에 관중이 한번 난입해요. 흥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중이 난입했는데 더욱 재밌는 모습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관심을 없으니까 그냥 관중석에 뛰어든 건 관심 받고 싶어 뛰어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가지니까 계속 뛰어다니더라고요. 결국 끌려가긴 했는데 그때 잠깐 앵글에 크리스만 감독의 얼굴이 이제 앵글에 잡혔는데 약간 한심스럽다. 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런 표정이 좀 되게 답답하다. 경기 흐름 깬다 이런 표현으로 좀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재밌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 주목해볼 만한 점이 빌모츠 감독이 교체 카드입니다. 한 언론에서 교체의 신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루카쿠 선수가 후반전 연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투입돼서 두 골 모두 관여하잖아요. 한 번은 패스를 관여하고 한 번은 슛으로 골을 관여하고 예, 두 골 다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성공적인 교체 전략의 이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교체 카드가 이제 통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벌써 4번째인데요. 알제리와 1차전에서도 교체 투입된 그때 알제리에서가 골을 한 골 넣고 완전 잠그기 시작했잖아요. 완전 진짜 버스 2대 3대 갖다 놓고 이제 막기 시작하는데 그때 펠라니 선수를 투입하고 메르탄스 선수를 투입해서 각각 그 동점골이랑 결승골을 넣어서 결국 첫 경기를 승리를 하죠. 알제리와 경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2차전에서도 오리게 선수가 투입을 해서 막판에 골을 넣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뭐 교체의 신이다 이런 평을 또 하기도 하네. 별명을 지어주고. 자, 경기 후 인터뷰를 살펴보면요. 빌모츠 감독은 다소 답답하긴 했지만 우리는 한 발 앞서 나가는 공격을 보여줬다. 27개의 슈팅을 기록하는 등 경기를 압도했다. 우리 선수들이 대체로 어리지만 용감하게 경기를 펼쳤고 한계를 잘 이겨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가지 않아 초조하기도 했을 텐데 심리적 압박을 잘 이겨냈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공격인데 27개의 슈팅을 날렸는데 연장을 갔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워드 선수가 물론 슈퍼 세이브가 많긴 했지만 27개의 슈팅인데 그 중에 한 골을 넣지 못한 거는 공격진에 조금 부진이 있지 않나, 아니면 조직력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더 8강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전에서는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면 패장인 클리스만 감독은 이 120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패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벨기에전에서 모든 부분이 좋았다. 마치 스릴러 영화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스타플레이 하나 없이 정말 팀 자체를 잘 만들어내서 벨기에 몸값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벨기에 선수, 아자르 선수나 벨라이네 선수, 컴퍼니 선수, 쿠르투아 선수 다 몸값 엄청난 선수들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선수 클래스 한 명 한 명 그 면면에 따지면 그래도 조직력으로 갖고서 이렇게 버텨내고 연장까지 승부를 했다는 것은 저는 높게 평가하고 클리스만 감독의 지도력에도 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벨기에전과 미국전을 살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맨 오브 더 매치는 저 또한 하워드 선수를 뽑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말 잘 막았어요. 저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비교를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배제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마지막 경기에서 보여줬던 우리 한국 마지막 경기 벨기에전에서 보여줬던 김승규 선수만큼 투혼 있고 투지 있고 예 정말 쓰러져도 바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또 맞고 이런 모습들 전 되게 감동했습니다. 하도 선수에. 이런 모습에서 저도 맨 오브 더 매치는 이제 하워드 선수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브라질 월드컵 때 16강에 역대 최고래요. 이렇게 연장 승부가 많은 게 그만큼 이제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평준화가 됐다고 볼 수도 있고 혹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분석력이 너무 뛰어나져서 상대팀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상대팀을 분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연장전까지 연장전 승부가 많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골키퍼들의 선전. 크로아티아 골키퍼, 멕시코 골키퍼, 미국 골키퍼 굉장하죠. 슈퍼 세이브가 정말 헉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이걸 사람이 이런 모습들. 흔히 얘기하는 제가 축구를 오래 보진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김병지 선수가 가장 전성기 때 그 동물적 감각 그리고 제가 아는 미국에서 베르타즈 선수, 부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한창일 때 야신상 후보 야신상 받을 때 이럴 때 모습들이 보다도 더 감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그 골키퍼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재밌습니다. 이건 골이겠다라고 골이네 하는데 막았어.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럴 때 잠이 깨고 약간 더 이래서 축구를 좋아하는구나, 축구가 재밌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결정적 한 장면은 저는 우리 한국 팀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 모든 국가들의 팀 혹은 클럽 팀들이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에 그린 선수가 넣고 또 프리킥 찬스가 났는데 차지 않고 밀어넣고 또 다시 그것을 리턴 패스를 해서 슈팅을 해요. 비록 빗나가지만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정말 너무나 많이 연습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인을 통해서 그 미리 준비된 슈팅. 이런 거는 정말 준비된 모습에서 슛을 때릴 때는 그 슛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예, 그런 모습들. 비록 안 들어간 건 너무 아쉽지만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면 승부차기까지 갔겠죠. 너무 아쉬웠습니다. 슈팅 전까지의 연계는 너무 아름답다는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굉장한 그런 조직력과 팀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 결정적 한 장면을 연장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프리킥 상황에서의 조직력, 만들어진 약속된 플레이를 뽑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리뷰는 이제 마치겠고요. 8강전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싶어요. 사실 벨기에, 아르헨티나 두 팀 모두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브라질 월드컵 전에. 근데 예상 외로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메시를 위한 팀, 메시만을 위한 팀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메시만을 의존한 만큼 그렇게 기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16강에서 보여줬듯이 메시가 계속해서 슈팅을 포기하고 패스하는, 뿌려주는 모습들, 드리블 이후에 패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나, 그래서 받아먹지 못하는 아르헨티나 공격수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8강 경기가 치르기 전에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벨기에. 저 정말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조직력이고, 두 번째가 루카쿠 선수의 부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루카쿠 선수가 피지컬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어린 선수가 가질 수 있는 피지컬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키도 크고 유연성 있고 스피드 있고 근력도 좋은데, 하나도 수비수들을 괴롭혀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벨기에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데브라이너, 아자르 선수 등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르면서도 드리블을 하고, 드리블을 할 때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루카쿠 선수가 중앙에서 끊임없이 수비수들을 괴롭혀줘야 돼요. 그럼 수비수들이 루카쿠 선수가 만약에 체격적으로 약하다면 그렇게 많은 타격을 주진 않겠지만, 루카쿠 선수가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피지컬을 이용해서 수비수들만이라도 괴롭혀준다면 전반 이후, 전반 중후반 혹은 후반이 되어서는 아자르 선수와 데브라인 선수를 맡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가죠. 그럴 때를 노리는 것도 벨기에가 가져가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펠라이니, 아자르, 데브라이너, 루카쿠, 이 공격진을 지휘해야 될 선수들의 조직력이 너무 보이질 않아요. 패스업도 그다지, 약속된 플레이도 그다지. 이런 부분은 이제 16강이 끝나고 한 2, 3일 정도 준비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좀 더 많은 선수들끼리 대화도 하고 고민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